네, 우리가 이제 카메라는 인식을 했고요. 리얼센스 카메라를 D435i 카메라를 제슨 오린 나노에 지금 제팩이 6.2 버전에 지금 도커 컨테이너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작 로스의 도커 컨테이너로 구성을 했습니다. 도커가 사용하기 편하죠. 예, 그 뭐 설치하는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제슨 같은 경우에는 제팩에 기본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빨라요. 컨테이너 설치할 때. 근데 일반 PC에서는 이 아이작로스 그 도커 컨테이너 다운로드 받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제팩에는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그 아이작 로스 그 컨테이너 올리는데 되게 시간이 빨리 많이 안 걸리고요. 간단하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슨에서도 이 도커를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커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번 시간은 그 CUV 슬램을 한번 리얼센스 카메라 하고 같이 도커를 이용해서 제슨 오린 나노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터미널이 3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터미널에서는 지금 이제 도커를 실행을 해 놓고요. 도커가 실행이 됐고, 도커를 하나 실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요. 아니, 도커 실행된 1번 터미널에서, 아이작 로스 대부 들어가갖고 소스를 한번 콜콘 빌드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소싱을 한번 합니다. 이거는 뭐 맨 처음에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두 번째 하면은 빨리 끝나요. 한 번 했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도커다 보니까 앞전에 제가 빌드를 한번 했어도 도커 안의 이미지는 도커가 종료가 되면 변경된 내용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다시 실행시켰으면 또 빌드를 또 새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전에 요거 로스뎁 업데이트하고 로스뎁 인스톨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요거 해줘야 되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이게 이제 다 완료가 되면 도커 이미지를 새로 빌드를 해서 내가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게 좋죠.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인 그 이미지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표준 기본 도커 엔진, 도커 컨테이너 갖고 작업할 적에는 이 안에서 작업했던 게 컨테이너 도커를 종료를 하면 변경됐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도커를 실행을 시키면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텝 업데이트하고 로스텝 인스톨 해가지고 디펜던시들을 설치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디펜던시 인스톨을 하고 다시 빌드를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빌드가 될 겁니다. 네, 이거 뭐 셋업 툴 SCM 파일 파인더 요거 git 파일이 없다고 에러 나는 거는 요건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빌드 에러가 뭐 빌드 하는 거하고는 에러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단지 이제 요 파일이 없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git에서 쓰는 파일인데 이게 이제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신경 안 써셔도 돼요. 네, 이렇게 이제 16개 패키지가 다 지금 빌드가 끝났고요. 이거 끝났으면 환경 파일 소싱 한번 해주고, 소싱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요, v슬램의 런치 파일을 실행을 해보면요, 패키지 이름이 아이작 로스 비주얼 슬램이고, 런치 파일은 아이작 로스 비주얼 슬램 realsense.launch.py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 메시지를 잘 보시고, 리얼센스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는지, 그러면 메모리 지금 잘 실행이 됐죠. IMU까지 다 인식이 됐고, CUV 슬램의 트래커가 정확히 초기화된 것까지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CUV 슬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거든요. 요거 실행이 된 거고, 그럼 다음 창에서 도커를 또 실행을 시키고요. 또 도커를 슈도로 실행 안 시키고 그냥 유저에서 실행시키려면 도커 그룹에다가 유저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근데 이거 한번 해주면 그 다음번에 안 물어봐야 되는데 계속 지금 물어보는데,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도커는 그렇게 많이 안 써가지고, 뉴그룹 해갖고 도커에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실행시키면 이제 정상적으로 도커로 들어오죠. 도커 컨테이너로 들어왔고요. 이제 도커 컨테이너 들어오면 창을 하나 더 열어줘야 되는데, 창을 하나 더 열고요. RBG볼 창을 하나 열어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CUV 슬램을 실행시켜 놨으니까 여기 지금 토픽들 뭐가 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로스 토픽 리스트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리얼센스 카메라 쪽 토픽이고, 요 밑에는 지금 보면 CUV 슬램의 토픽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미지렉트 해서 이 인플레어 그 카메라, 그 저기 뭐야, 적외선 카메라의 토픽이 잘 나오는지 토픽 헬즈 명령으로다가 보시면 90Hz, 90Hz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정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인플레어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IMU 쪽 토픽, 요 두 개가 꼭 나와야 되거든요. 요 두 개 가지고 그 슬램이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200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픽이 제대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비즈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비즈를 실행을 시키고요. 실행시키기 전에 소싱을 한번 하고요. 로스 소싱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알비즈를 실행을 시켜서, 그러면 지금 알비즈가 카메라 가져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랜드마크 찍히는 것도 지금 볼 수가 있죠. 랜드마크도 지금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랜드마크까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하고 옵저베이션, 그 다음에 루프 클로저, 이렇게가 나와요. 그래서 루프 클로저, 옵저베이션, 랜드마크, 이렇게가 지금 지금 슬램이 트래킹하기 위해서 이제 사물이 움직인다거나 드론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랜드마크를 다시 찍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도메트리가 정상적으로다가 생성이 돼서 드론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앞으로 가면은 X축, 뒤로 가고 왼쪽, 오른쪽, 그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고요. TF를 한번 꺼보고, 오도메트리도 꺼보고, 벨로시티 패스하고요. 이렇게 TF만 봐보면 드론이 움직였을 때 지금 베이스 링크 맵을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 링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드론이 움직였을 때 X 정상적으로 지금 그 오도메트리가 생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원위치에 놨을 때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는지 맞는지, 루프 크로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정상적으로
예, 지금 오도메트리를 체크를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많이 움직여볼까? 네, 지금 제가 팔로 카메라를 한번 싹 가렸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얘가 확 가버렸죠, 어디로. 예. 지금 위치를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 이러면 지금 슬램이 예, 자기 위치를 지금 예, 잃어버린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슬램을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RBG도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점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예, 그 맵의 원점하고 지금 예, 그 슬램에서 지금 오도메트리하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다가 딱 놨을 때 예. 지금도 제가 내려놓으면서 이 카메라를 한번 이렇게 딱 가렸거든요. 카메라를 너무 가까이서 한번 가리면은 지금 자기 위치를 예. 이렇게 예. 확 발산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요. 요거 발산하는 거는 이유를 조금 일단 카메라가 너무 가려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이거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인을 알게 되면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 멤버 회원님들께 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